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앞둔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6거래일 중에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낙폭 그리면서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S&P 500 지수와 함께 더욱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밤 나왔던 데이터는 약간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과연 둔화세를 완만하게 보여주는가 또는 침체 일로를 걷게 되는가, 이 두 기로 사이에서 조금은 복잡한 셈법을 저희에게 제공을 했는데요.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전의 전망치보다 0.3%포인트가량 조정이 되면서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소비 지출이 0.5%가량 조정이 나온 것이 GDP 전체의 수정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월가의 전망치가 1.2%였기 때문에 이보다는 살짝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전망치보다 수정치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미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구나를 반증하고 있는 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0.3%가량 바로 즉각적으로 조정이 나왔고요. 2년물은 5bp, 10년물은 7bp가량 떨어지면서 나란히 1% 넘는 낙폭을 보여줬던 국채금리 수익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증시의 부담은 조금 덜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3,000건가량 늘어나는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고용시장 역시도 둔화세를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밤에 또 PC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도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더불어서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점차적으로 잡혀나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정책이 제약적이다. 금리 인상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만했는데 엔비디아를 둘러싼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의 낙폭이 꽤나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동안 시장에 빠지는 와중에도 홀로 빛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지난 4거래일이었는데요. 중동 수출의 라이선스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와 함께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갔고 AI 가속기 동맹이 또 출범을 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소식도 엔비디아의 주가를 4% 가까이 끌어내렸습니다. 트럼프 후보 관련해서도 이슈 하나만 좀 체크해보면요.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7월 달쯤에 되면은 구체적인 형량이 발표가 되게 될 텐데 일단 수감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WTI 원유 선물 이제 78달러 선도 깨졌습니다. 1.7%가량 내림세를 보였고요. 애플에 대한 시선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AI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 빅사이클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목표가를 올려잡는 IB들이 있었는데요. 간밤엔 UBS에서 일단 미국과 중국에서의 수요 회복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과 함께 지금 지나치게 숨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0.5%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델 테크놀로지 시간외에서 무려 18% 하락이 나왔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를 언더독이라고 표현을 할 만할까요? 하지만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YTD 수익률이 꼴찌였던 이 두 종목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 중소형주가 유일하게 1% 오름세를 보이면서 나스닥백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앞서는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M7 종목들 중에 5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온기가 번진 날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만합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도 상승 섹터가 9개 섹터로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빅테크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IT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조정폭이 꽤나 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의 센티멘탈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 선수권 대회 다수 우승 이력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계의 전설 같은 인물이죠. 마크 미너비니가 엔비디아 포지션을 일단 청산을 했다. 나중에 후회를 할지라도 일단은 포지션 청산을 통해서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투자 구루의 이야기에 아무래도 센티멘탈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더불어서 기술적이라던가 펀더멘탈적인 면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주식이면 분명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만 일단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도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었을 거라고 감지가 됩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전해드렸던 AI 가속기에 있어서 반 엔비디아 동맹의 출범 소식도 엔비디아의 센티멘탈을 흔들리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AMD뿐만이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울트라 가속기 링크 프로모터 그룹을 구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탑재될 AI 가속기의 표준을 우리가 지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현재 AI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한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고객사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이 중동 관련한 수출 라이센스 문제도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센티멘탈의 모멘텀입니다.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센티멘탈도 흔들리거나 또는 더 강화되거나 두 가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HP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2년 2분기 이후에 오랫동안 PC 시장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3%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PC 시장이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어닝콜에서 올 하반기가 되면 AI PC가 전체 시장의 1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AI PC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끌어올려졌고 이에 따라서 어제 시장에서 간밤 시장에서 주가는 16%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AI PC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AI 소프트웨어의 대장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이지포스의 주가는 무려 20% 가까이 빠졌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실적 결과 매출은 컨센서스 하회, EPS는 상회에도 불구하고 2분기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일즈포스는 지난 6년 동안 내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다가 이렇게 살짝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무엇보다도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온기가 더욱더 번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연간 1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했던 전망치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10% 아래쪽의 성장을 연간 성장치로 수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세일즈포스의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고요.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를 등에 업고 주가가 날아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델도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만 124%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델 테크놀로지였는데요. 실적 자체가 아주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I 서버 경쟁이 너무나도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좀 하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18%가량 급락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델 테크놀로지 역시도 AI PC와 어느 정도 연관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재고가 좀 줄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던 부분이 델 테크놀로지의 시간외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AI 관련한 모멘텀 들 이제는 조금 분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겠고요. 자, 이번엔 펀더멘탈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정말 화장품을 만드는 용기라던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라던가 주가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울타뷰티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 자체가 아주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 투자할 때 센티멘탈적으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기초 부문에서 아마존의
브랜드 판매량 순위를 따져봤을 때 우리 기업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스RX, 아누아 같은 기업들이, 메디힐 같은 기업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울타뷰티가 우리 시장에 올리브영 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감안을 할 때 올리브영의 순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화장품 종목들 투자하실 때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또 한 번 하락을 시연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오늘 더 빛을 발할 수 있을지 희재 앵커님이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돌아보면 세린메이가 맞았나라는 아쉬움이 드는 마지막 거래일. 반격을 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어제 시장에 힌트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원샷 보시죠. 어제 흐름입니다. 양시장 저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 전날 1%가량 양대지수가 밀렸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견된 하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맞는 건 좀 아프죠. 추가적인 약세 흐름 이틀째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다시 한번 1380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본의 장기금리가 다시 한번 초반부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 국채 금리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 환율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며 14원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 7천억 원 가까이, 7천억 원 넘게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에 매도가 집중됐나 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 종목들 팔았고요. 지수와 연동된 종목들이 매도 리스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도 1위 종목이 HLB였는데요. 그룹주 다 같이 밀리면서 반도체, 바이오 약했습니다. 화장품주와 IT 기판 같은 종목들은 시장 안에서도 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적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어제 같은 시장 안에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신고가 속출했고요. 2분기부터 이제 실적 좋아질 거다. PCB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게 되면서 메모리 쪽 기판, MLB 이쪽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태성이 새롭게 뉴페이스로 좀 등장하면서 25%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심텍, BH, 애플 모멘텀 있는 기판 쪽까지 강세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선물 기준으로 지금 1%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참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이틀째 한 1%가량 빠졌죠. 2,700선에 대한 회복력, 5월 말경에는 여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줄다리기였다면 더 후반부로 가면서 그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월봉은 결국 음봉으로 마감이 되는가? 지금 외국인의 대규모 현선물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외국인 국장 이탈 추이, 5월 들어서면서 수급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걸 짚어드렸는데요. 하루 동안의 업데이트된 내용들 반영해봤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 코스피 200 선물에서 빠져나간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어제 일간으로 봤을 때 보면 7,800억 원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그 전날도 크게 팔았었으니까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간으로 봤을 때 그 물량이 더 순매수 누적으로 간다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월간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5월 중순만 하더라도 한 1조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부로 7천억 원, 그리고 그저께죠.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팔게 되면서 이제 5월 한 달간 외국인이 거래소에 사는 금액은 한 61억 원의 순매수 기조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이탈했다라고 그래서 증권가에서 보는 이유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19조 원을 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4월만 집계했을 때는 정말 역대 최대 규모로 한 1분기 지나서면서 20조 원 넘게 샀었는데 여기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흐름. 완전한 이탈인가, 엑소더스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남겨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면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이 셀코리아인가 이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도체 쪽으로는 담아가는 모습, 누적 순매수 규모는 크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레거시 쪽으로의 회복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그리고 주가에 반영하는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1분기 대비 확실히 약해져 있는 이 외국인의 매수 강도 추이를 보고 지금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지수의 레벨업, 레버리지에 투자할 게 아니라 종목 그리고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에 집중하자라는 힌트를 얻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왜 빠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한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 독일, 일본까지 장기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 물가의 함수라고도 보는데 2년물 같은 단기물은 약하다고 합니다. 좀 그래도 횡보하는 국면인데 10년물 같은 장기 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보통 실질 금리를 자극한다. 그러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보시다시피 늘 그랬듯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내려가는 이런 역외상관관계를 그려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지수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기 금리의 추이를 봐야 할 것이고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PC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그리고 또 6월에 발표될 지표들을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서서 증권가에서 힌트가 나왔다시피 그 다음 섹터 이 순환매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방이 더 열릴까에 대한 물음표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ADR 지표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특정 기간 동안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두 개를 나눠서 비율을 체크를 하는데 매수 강도, 매도 강도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통상 ADR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증시 과열인데 라고 봅니다. 그래서 1월 초의 부분 그리고 4월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2779, 2773 올라갔던 그 수준의 ADR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격하게 빠져 있죠. 보통 120% 80%의 기준점을 잡고 봤을 때 80 밑으로 가면 보시다시피 자연스럽게 관성의 법칙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80까지 내려갔다. 양시장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지 않겠어? 라는 기술적 반등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하나 더 체크를 해본다면 그럼 하방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줄 테니 위쪽으로는 그리고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봐야 될까에 대한 6월 전략 증권가에서 뽑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6월에는 2600에서 2800, 참고로 하반기 더 넓게 봤을 때에는 상단 한 3100까지 보는 하우스들도 많다라는 점을 전해드리고요. 이익 모멘텀 갖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실적 장세에서 탄탄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심 갖자. 그리고 어제도 KB금융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잘 들어갔습니다. 더해서 신한투자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주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AI 쪽 계속 보자 이야기를 하는데 6월에도 순환매 나타날 거다. 특히 AI 관련해서도 데이터 센터의 투자, 전력량 같은 쪽으로 관심을 가졌던 지난 5월이라면 이제는 효율성, 보급률 같은 쪽으로 키워드가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계속되는 시장에서의 수혜주 찾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순환매 아이디어 하나 더 제공을 해보면 지금 앞서 울타뷰티와 관련된 내용을 혜은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헤드라인 넘버만 놓고 봤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행히도 주가는 어느 쪽에 반응하는가 시간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정규장은 한 1%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지난 5월에 누가 이렇게 강했을까? 순환매 대장을 찾아본다면 반도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물론 하이닉스는 워낙 잘 갔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크게 달려주진 못했죠. 결국 반도체가 쉴 때 화장품과 전력 에너지원이 강했는데 이쪽이 계속 살아있게 되면 순환매의 아이디어도 계속 살아있을 거다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어서 간밤에 울타뷰티가 화장품주의 동력에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본 거고요. 더불어서 울타뷰티의 이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어떻게 반영할지 표정도 궁금한데요. 어제 나왔던 중소기업 관련된 수출 내용을 보시면 역대 1분기에서 1위를 차지한 화장품의 움직임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히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 전년 대비로 이 화장품은 YOY 30%가량의 증가세를 확인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5월 전체 수출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간으로 보면 월간으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들 종목이 4월에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면 이제 확실히 5월 중순부터 들어서면서 중소형주가 강하다는 흐름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튀었던 에이블 CNC
저희 개장 중계 안에서도 덜 간 종목 가운데 이 김성훈 대표가 주목한 종목 중에 하나였었고요. 클리오는 워낙 잘 갔는데 추가 강세, 아이패밀리 SC, 삐아,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도 월간으로 100% 넘게,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100%의 이 월간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확실히 지금 미국장에서의 이 울타 뷰티의 호실적을 다시 한번 중소형주 화장품주가 힘을 받아가는 동력으로 작용할지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개장에서 체크 더 도와드릴 거고요. 자, 시간의 등락에서도 많은 힌트들이 쏟아졌습니다. 우주항공주. 우주항공청 개청은 27일자로 개청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어제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우주항공 쪽이 다 일제히 튀어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정부 쪽에서 우주항공 쪽으로 100조 원의 투자,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대다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실렸다는 측면에서 관련주 눈여겨보셔야겠고요. HLB그룹 앞서서 바이오와 반도체 빠졌습니다. 전날 국내 증시 원샷을 보여드렸는데 HLB그룹은 시간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희일비하게 되는 이 흐름, 그만큼 투심은 좀 불안하다라고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부터 아스코 학회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초록은 이미 공개가 됐고 초록 쪽에서 리보세라니 병용요법 괜찮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10대 연구 결과에 포함이 되며 반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학회 기대감이 다시 한번 단기 저점을 딛고 조금 더 올라가는데 주력할 수 있을지 바이오 전체적으로 또 HLB그룹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고요. SK그룹은 어제 정규장에서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재산 분할 판결 나오게 되면서 지금 SK 안에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지분이 흔들리게 되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거다. 이것이 투자 아이디어로 좀 시장에서 기대하는 포인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SK가 장 마감 후 자사주 소각 발표도 같이 있었습니다. 지주사, 네트워크스, 스퀘어, 중간지주사까지 같이 보시고요. 원전주들은 일제히 셀온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 많이 준비는 못해드렸는데요. 일단 BH가 3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이어서 이렇게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PCB 쪽으로 나왔다. 그리고 하나 더 구두로만 전해드리면 다올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1만 원, 이제 레거시 회복을 반영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29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TP 상향 조정에 따른 어제 조정을 딛고 오늘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까지 눈여겨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